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진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평생 일터 국민연금공단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서든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공공기관입니다. 이미 잘 알고 그래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의 총 가입자가 몇 명일까요? 다 잘 알고 계시죠? 2,200만 명입니다. 우리 2,200만 명 가입 대상 연령인 우리 18세에서 60세까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70%를 차지합니다. 우리 국민연금의 수급자는 몇 명일까요? 520만 명 정도 되죠. 근데 국민연금 수급 우리 받으시는 분들 우리 65세 인구의 한 몇 퍼센트 될까요? 40% 정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연금공단 이 앞으로 이 가입자나 수급자 이 비중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우리 국민연금공단 누구보다도 국민들을 가까이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세계적인 연기금입니다. 세계 연기금 기금 운용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 보면은 일본이나 노르웨이 여기에 이어서 세 번째, 그래서 3대 연기금이라고 하죠. 작년 말 현재 우리 국민연금 자산 적립액이 800조를 넘어섰습니다. 곧 한 1, 2년 내에 이제 1000조를 넘어서게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규모 면에서 엄청나지만은 사실 규모만 크다고 해서 이러한 세계적인 연기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의 자랑, 젊다는 겁니다. 젊은 연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입니다. 다른 세계 유수의 연기금들은 이미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기금이 불어나는 게 크게 불어나지 않습니다.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국민연금은 매년 50조에서 100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자산 운용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만큼 새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세계 금융기관, 자산운용기관들에서 우리 국민연금을 주목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어느덧 우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실상 자산운용회사입니다. 세계 초인류 자산운용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연금 어떻게 하면은 다른 나라 세계 선진국 쫓아갈 수 있을까 이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000조 원 국민연금 시대 바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우리 국민연금의 역할, 비중 이게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연금의 규모를 한번 비교하려면은 우리나라 전체 한번 거시경제 쪽을 살펴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작년 외환 보유고가 얼마 됐을까요? 아시는 분? 약 4,200조 원이 4,200억 달러가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연금의 외화 자산 규모가 얼마겠습니까? 약
우리나라 외환자산, 우리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외화자산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70%에 육박합니다. 어떻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난해 무역 수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한 456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456억 달러 무역 수지 흑자면은 우리 외환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달러를 갖다가 많이 팔게 되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그리고 원화 가치는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우리 기업들의 어떻습니까? 수출할 때 수출 경쟁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다시 무역 흑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결국은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은 매년 500억에서 1000억 가까운 그런 무역 흑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국민연금이라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은 해외로 계속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달러를 매수한 달러를 가지고 해외 시장을 나가겠죠. 그 규모가 매년 400~500억 달러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는데 우리 국민연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그런 숨은 기둥,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어떻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책임도 그만큼 큽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정부는 매년 1월 달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합니다. 올해 1월 말 현재로 350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처럼 준정부기관도 있고 공기업도 있고 기타 공공기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공공기관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공공기관들 중에서 국민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 공공기관은 몇 개가 있을까요? 당연하게 첫 번째, 어디? 바로 국민연금공단. 아마 이제 생각나실 겁니다. 두 번째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하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3개가 있습니다. 350개 공공기관 중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는 공공기관은 이 3가지입니다. 그런데 한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또는 심지어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조차도 스스로를 부를 때 건강보험공단 또는 건보, 약칭해서 국민이 빠집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어떻습니까? 모두들 체육진흥공단, 체육공단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우리 국민연금공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부르시나요? 국민을 빼면은 말이 안 되죠. 국민연금공단. 350개 공공기관 중에서 그야말로 국민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쓰고 있는, 그리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우리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우리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께서 연금보험료를 내주시고
그것이 또 우리한테는 재산으로 쌓이고 국민들의 재산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관리한 재산을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또 관리하고 지급하고 연금을 지급하고, 그야말로 국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공공기관, 바로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우리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우리 이사장의 경영 방침 뭔지 아시나요? 제가 부임을 해서 지난 2020년 8월 31일에 부임했는데, 부임하면서 직원들하고 상의하고 계속 토론한 결과 우리 국민연금공단의 가장 큰 경영 방침을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공단 말씀드린 대로 국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국민 행복,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국민 행복은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의 존재 이유, 바로 국민 행복입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연금, 그리고 공단,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시험 준비 과정에서 국민연금법 당연히 읽어봤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국민연금법 제1조에서도 바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바로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 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제1의 판단 기준, 바로 국민 행복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장에서 또 그리고 각종 제도나 정책을 기획하거나 또는 검토하거나 입안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판단 기준, 바로 국민 행복입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국민이 행복할까 아니면은 불행할까, 국민 행복이 나아질까, 바로 여기에 기준을 두고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시기를 그렇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 행복을 설계하는 디자이너, 국민 행복의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행복을 전달하는 국민 행복의 나름이, 또 그리고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 국민들의 행복을 지키고 수호하는 그런 국민 행복의 지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연금공단 어떻습니까? 잘 오셨다고 생각이 되나요? 국민연금공단은 아마도 우리가 인생의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을 보내야 할 우리의 직장입니다. 물론 이사장인 저는 임기가 3년이라 평생이라고까지는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사장은 이 3년 임기 동안, 제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이러한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기초나 초석이라도 놓고 싶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우리 직원들이 아침이 되면 출근하고 싶어서
기다려지는 그런 직장 있을까요? 또 직장에 갈 때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 오늘은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좀 약간 설레기도 하는 그런 직장. 또 직장에 출근해서는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일하고 그 일을 하고 나면 뿌듯하고, 그리고 또 그 일한 게 내 스스로, 나 자신에게도 또 내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내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높여주는 그런 직장. 그리고 내가 한 일이 참 뿌듯하면서도 나 혼자만 뿌듯한 게 아니라 국민들께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잘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 현직에 있을 때나 우리 모두,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또 은퇴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은퇴를 했을 때, 현직에 있을 때나 또 그만뒀을 때나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직장, 이런 직장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매일매일 일상에서 또 경험을 하고 느끼고, 그러한 것들이 또 나를 매일 새롭게 해주는 그런 직장, 이런 직장 꼭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지만 제대로 쉽게 저절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연금공단에 입사를 결정하고 응시를 할 때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공공기관, 신의 직장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어떻습니까? 공공기관에 가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 평생 쫓겨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보수도 그런 대로 많이 주고, 또 한편으로는 일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노동 강도도 좀 덜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하기 쉬운 직장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맞을까요?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것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공공기관 정책을 정부에서 많이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런 강의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거 만만치 않다를 넘어서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공기관을 경영한다는 거, 또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거, 어디하고 비교를 할까요? 민간기업하고 비교하면 아주 쉽지 않습니까? 우리 민간기업에서는 99번 실패하다가도 한 번만 성공하면은 그 한 번의 성공으로 직원들 다 먹여 살리고 또 사회적으로 평가도 받고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99번의 실패를 다 상쇄하는,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런데 공공기관은 어떨까요? 99번 성공을 하다가도 한 번의 실패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99번의 성공 기억해 주지도 않고 그 자체가 모두 잊혀집니다. 왜 그럴까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민간기업 다른 점, 첫 번째,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결과만 좋으면은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묻혀집니다. 이윤을 많이 내고 이익을 많이 내고, 그죠? 성과가 좋으면은 과정이 어떻게 됐든 칭찬을 받습니다. 주가도 올라갑니다. 공공기관은 어떻습니까?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합니다.
왜 그것을 하게 됐는지, 동기, 출발부터,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일을 했는지 과정을 봅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부정이나 비리나 비윤리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결과를 얻었다라면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해주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것, 과정을 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또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윤을 많이 남겼다 하더라도 그 이윤에 대해서 사회적인 가치와 또 부합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하죠. 한국도로공사 이윤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톨게이트 통행료 많이 올려서 쉽게 올릴 수 있죠. 한국전력 전기료 대폭 인상해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했다고 할까요? 그를 평가해 주지 않고 오히려 공공기관의 본질을 망각했다고 오히려 비판을 합니다. 이 공공기관이라는 게 이 민간기업하고 또 다른 점, 둘 다 보면은 고객이 있고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민간기업은 주인은 보통 주주라고 하죠. 그죠? 주주. 그리고 고객은 서비스나 그 공급하는 재화의 소비자. 이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주인한테는 이윤을 많이 남겨서 배당을 많이 해주면 주인은 행복하고 고객은 보다 많은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또 공급하면은 고객도 만족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우리도 똑같이 주인과 고객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 주인이나 고객이나 공공기관은 다 국민이라는 겁니다. 민간기업은 주인과 고객이 분리되어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주인과 고객이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주인이 생각이 다릅니다. 문제는. 주인은 제일 싫어하는 거 뭡니까? 자기가 종업원이, 일꾼이 주인 행세하는 거 싫어하고 방만한 거 싫어하고 비용 많이 쓰는 거 싫어하고 그런데 이 고객인 주인은 많은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또 비용은 또 관계가 없죠. 그죠? 아주 보다 많은 그런 서비스를 품질 좋은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비용과는 관계없이 주인의 요구와 이 고객의 요구가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주인이자 고객인 국민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언론, 국회, 감사원, 중후부처 모두가 다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렇게 힘든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우리 국민연금공단의 존재 이유 국민행복이라 했는데 참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국민행복, 모든 국민의 이런 노생활을 참 우리가 잘 보장해 주는 게 우리의 임무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는 짧은 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렇게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의 그 선배 또 어르신들 고생 많이 했는데 또 한편으로 문제가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이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 인구 비중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고, 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우리 좀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고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이 520만 명 국민연금 수급자를 가지고 있다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국민연금 지급해 드리는 수준이 한 53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죠. 그죠? 그리고 수급자가 전체 우리 노인 인구의 한 40%밖에 안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머지 60%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 경제활동 인구의 70%밖에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깨에 지워진 짐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다 해결하려면은 어떻습니까? 돈이, 재정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 큰 걱정 중에 하나가 기금이 소진된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도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재정 재계산을 했는데, 그때 소진하게 될 그 시기가 2057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은 옛날에도 했고 다른 기관들도 합니다. 문제는 할 때마다 이 기금 소진 연도가 앞당겨집니다. 지난 2008년도에 할 때는 2060년이라 했었고, 또 2018년도에 우리가 할 때는 17년, 다른 기관에서 할 때는 16년, 14년, 갈수록 더 당겨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그만큼 더 저출산 고령화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께 그리고 제가 바라는 우리 국민연금공단, 우리가 바라는 직장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이러한 직장, 우리 국민연금공단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좀 몇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작년 9월로 이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년 9월, 제가 부임한 바로 직후 초기입니다. 이때 공단에서 좀 뭐랄까요?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불미스러운 일, 이게 우리 공단의 창립 이래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위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부 직원의 일탈이, 문제가 우리나라의 온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아마 창립 이래로, 국민연금 우리 공단 창립 이래로 우리 공단에 대한 기사가 단일한 주제로 그렇게 많이 보도됐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러한 위기를 닥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공단의 미래는 어떻게 또 해야 하나, 이러한 고민들 우리 직원들과 함께 아주 회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공단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 그리고 또 현재의 위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갈까, 여기에 대한 공감대 모아졌던 것이 바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조직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이 자체가 이제는 조직의 문화로 그렇게 정착돼야 되는 것이 우리 갈 길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원들 간에 참 오랜 토론을 거쳐서 우리 국민연금공단의 인재상, 우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인이라고 하면은 이랬으면 하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게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우리 국민연금공단인은 최고 수준의 직업 윤리로 무장한 그런 실천적 윤리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도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고 또 그리고 당당한 우리 국민연금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실천적 윤리인, 생활 속의 윤리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도와줘야 됩니다. 윤리, 도덕 이런 걸 얘기하면 왠지 딱딱하고 차갑게 생각이 됩니다. 정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를 돌아보고 우리 옆에 동료도 돌아보고 밑에 있는 직원도 돌아보고 혹시라도 무슨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걱정거리 없는지 이런 문제 해결, 다 함께 하는 문제 해결 바로 실천적 윤리인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최고의 역량, 전문성을 가진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그런 글로벌 전문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쟁 상대는 바로 유사한 공공기관, 잘 아시죠? 그죠? 아마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뭐 이런 기관들 여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 그것을 넘어서 민간기업, 민간기관 어디에 나라도 직업적인 역량면에 있어서는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그리고 어디 가서도 서바이브 할 수 있고 이러한 전문성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전문성 단순하게 그 정도가 아니라 몇 단계, 한 단계, 2단계 뛰어넘는 그러한 전문성으로 무장한 그러한 그래서 민간 부문에서도 통하고 또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는 그걸 또 뛰어넘는 그러한 우리 연금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는 좀 세계를 이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우리 앞에 많은 그 선진국들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를 보고 쫓아오는 그러한 개발도상국, 이머징 이코노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제도 면에 있어서나 기금 운영 면에 있어서나 그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고 닦은 역량,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제는 끌고 리딩하는 그러한 국민연금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새로운 그 지식,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수용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항상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혁신하는, 자기를 혁신해 나가는 그 혁신적인 그런 연금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들려주고 싶은 거는 저 약간 좀 다르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몽골의 탄육 후 비문에 있다고 그러죠.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이게 무슨 혁신과 관계가 있을까? 혁신은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 다른 것을 포용하고 또 그리고 그 다른 것을 격려해주는 그 문화가 돼야 됩니다. 자기 성 안에 갇혀서 안주하고 그리고 방어만 하려고 하는 사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성문을 과감하게 열고 성을 허물고 그리고 길을 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격려해주고 또 포용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 다른 것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국민연금공단의 대표적인 문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좀 아쉬웠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직원들을 선발해서 해외 유학을 보내드립니다. 작년에 선발을 할 때 5명을 선발하는데 슬프게도 7명 뺏기 지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게 슬프다고 표현하는 게 좀 너무했나요?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로운 길에 대한 도전, 가보지 않은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우리 공단에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은 불확실하도 과감하게 도전하고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장려해주고 거기서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조차도 우리 조직이 아우러주는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토론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회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원들 사이에 상하 간, 좌우,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지사 간 다양한 대화, 토론, 소통, 그 다음에 경영진과 우리 노동조합, 노사 간은 물론이겠죠, 그죠? 좀 터놓고 많은 대화와 토론, 이런 문화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혁신은 함께 할 때 더 폭발적으로 효과가 있고 또 성과도 낼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하는 그리고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천적 윤리인, 글로벌 전문인, 자율적 혁신인. 우리 공단의 조직 문화로 꼭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참 할 일이 많죠. 근데 이 많은 일들이 하나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없고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이제 좀 생각나는 게 있죠. 어디 우리 편 없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를 도와주고 내가 좀 약간 잘못하거나 저기에도 격려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우리 편 그리울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이럴 때 한번 다시 우리 공단의 이름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국민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쓸 수 있는 기관, 우리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이 바로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힘은 바로 국민들이 우리를 믿어주는 거, 그죠? 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국민 신뢰가 있다고 하면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 신뢰가 있다면은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감사원 어디 가도 당당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그런 힘의 원천, 국민 신뢰라는 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국민연금공단의 가장 든든한 배경, 백이죠.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삼아서 우리 국민들께는 그야말로 행복을 주고 또 우리들, 직원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높여가고 그리고 세계 누구와도 자랑스럽게 경쟁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국민연금공단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